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14가지 부업을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웬만한 부업을 종류별로 모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부업부터 요즘 새롭게 뜨는 부업까지 직장인이나 학생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니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종류를 한 번에 소개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컨셉을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것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좀 온다 하는 것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의외로 힘을 준 곳에서는 반응이 없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업들을 대부분 직접 경험해 봤고 지금도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업 종류는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난이도 순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장기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업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V 컬러링 만들기입니다.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1개입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할 때 각종 음악이나 음성으로 컬러링 서비스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V 컬러링이라고 각종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셔서 심사를 통해 통과가 되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자투리 시간 조금씩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 한 대로 15초에서 58초 사이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간편하고 쉬운 부업입니다. 현재 통신 3사 모두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앞으로도 아주 유망한 부업입니다. 현재는 경쟁자가 많지 않으니 빨리 선점하는 것이 좋겠죠. 자세한 설명과 쉽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동영상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업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앱테크입니다.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수익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매우 낮아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조금씩 하기에 유용합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할 수가 있고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핸드폰 앱으로 하게 되는데 정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기가 좋은 몇 가지만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니 평소에 소소한 재미로 용돈벌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앱테크는 보통 잠금 화면이나 만보기 같은 생활 속에서 편하게 설정해 둘 수 있는 것도 있고 설문조사라든지 앱 설치 등 참여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포인트를 더 많이 주고 현금화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립니다. 수많은 앱 중에 딱 3가지만 추천을 드리자면 헤이폴, 워너아이, 캐시몽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앱들은 주로 포인트를 쌓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금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부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난이도 1 부업은 바로 데이터 라벨링 알바입니다. 사무실 출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각종 과일이 놓여 있는 사진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사과이고 이것은 바나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인식하고 학습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알바몬이나 AI 허브, 사람인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해 알바 자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격이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자격 없이도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알바입니다. 대부분이 단순 업무를 하며 방법은 누구나 짧은 교육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바 지원 후 합격이 되면 가이드를 각 업체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알바의 특장점은 어찌되었든 성실하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안절부절하며 무엇인가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보통 건당이나 월당으로 수익 정산을 받습니다. 이 알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 저의 다른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별 2개짜리 알바입니다. 첫 번째, 알바 앱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에 알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바 앱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러한 앱이 잘 되어 있지만 오늘은 긱플이라는 단기 알바에 효과적인 앱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앱은 당일 알바나 일당 알바 등을 빠르게 구해서 딱 원하는 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앱입니다. 다른 알바 앱보다 제가 높이 사는 부분은 각종 일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거리를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내용을 올려두면 나에게 알림이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서 시간적인 틈이 날 때마다 부수익을 따박따박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알바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외나 각종 서비스를 해주고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숨은 고수의 약자인 숨고라든지 크몽, 타링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바의 좋은 점은 내가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내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업으로 삼고 돈을 벌고 있겠죠. 과외라고 해서 무조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냅샷 촬영의 고수, 집안 정리 수납의 고수 같은 것부터 심지어 큐브를 잘하는 방법을 전수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부터 남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든지 컨설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당 분야에 결코 프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에게 배운다면 1시간에 10만 원인 레슨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당신은 프로는 아니지만 왕초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중급자 이상이 된다고 쳤을 때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도 충분히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숨고, 크몽, 타링 같은 곳에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서비스를 쭉 한번 보시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단기 알바처럼 하는 즉시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 상품을 잠재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고객이 홍보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 금액의 일부분을 공유받는 시스템입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결제 금액의 3% 정도를 수익으로 지급받습니다. 하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얻는 것은 아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링크를 눌러서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존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으신 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픈 채팅방 등이 있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효과적이겠죠. 특히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에서 활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업은 다른 채널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익을 원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지식인을 적극 활용하면 성과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다 보면 내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의 질문이 아니지만 내 답변의 등급이 높은 것만으로도 상위 노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이모티콘만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로 심사에 통과하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다만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현재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OGQ 스티커 제작은 어떨까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비해서 서비스가 런칭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도전해 보시기에는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사용하는 네이버라는 거대
경제 포털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망합니다. 더구나 요즘 세대의 네이버 블로거들은 스티커 활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디자인적인 능력이나 센스가 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한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컨셉은 간단한 편이지만 난이도를 3개로 매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곳에서 수익 창출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카카오뷰 큐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내 채널을 추가해 놓으면 카카오뷰 좌측 상단 마이 뷰 탭에 내 보드들이 뜨고 거기서 송출되는 광고들을 사람들이 클릭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다른 채널과 좀 다른 점은 내가 내 컨텐츠를 스스로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발행하는 것이 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재주가 없으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카카오뷰 콘텐츠 큐레이션 수익은 채널 친구 수 100명과 보드 발행 수 10개가 충족이 되면 누구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벌어가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선점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런칭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블루오션 시장이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멤버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쓴 글을 또는 다른 콘텐츠를 유료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컨셉입니다. 기존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모두 무료로 공개되는 글이지만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는 유료로 적정 금액을 주고 구독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보통 전자책 같은 것은 유료로 결제를 해야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료로 글을 몇 개 공개해 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유료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콘텐츠화 한다면 분명히 수익화 가능성이 있는 부업입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검색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래픽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뒀기 때문에 결제 유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서비스는 구독형 또는 단건형 등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작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내용을 구성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구매 중개하기입니다. 공동구매는 알겠는데 공동구매를 중개한다고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때 공동구매 중개하는 여러분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유명 맘카페에 공동구매로 팔아볼 테니 좋은 가격으로 달라는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3만 원에 팔던 화장품을 1만 원에 여러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공동구매를 진행할 카페를 찾고 실제로 카페 회원들에게 2만 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여러분은 물건당 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는 재고를 털어서 좋고 카페도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중간에서 재고를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배송과 고객 서비스 등은 제조사에서 다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진율이 높은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포인트겠죠.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나 밴드 등 각종 판매처를 통해 1, 2페이지보다 뒤에 랭크되어 있는 다소 소규모 업체들을 골라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쫙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찾는 단계에서는 일단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이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부업을 통해 현재도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점점 빨라지고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이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부업 방식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이 도전하지 못하는 부업이기도 합니다. 위탁 판매라는 것은 내가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스토어 등 각종 오픈 마켓에 판매 글을 올리고 고객의 주문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물건을 배송해 줄 업체로 주문 내역을 넘겨주는 거죠. 말 그대로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접근성은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물건을 소싱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배송의 고객 서비스를 하면 이윤이 더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보자는 위탁 판매가 유리한 것입니다.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업도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을 인내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력과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종류의 부업은 수익화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나중에는 분명히 굉장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꽤 흔한 방식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도전을 못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집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자책 판매의 특장점은 한번 고생을 해두고 나면 나중에는 홍보만 신경을 쓰면 아주 오랜 기간 든든한 연금처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책 판매 경험이 있는데요. 시즌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200~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의 영상에서 전자책 판매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금이 거의 필요 없다라는 것도 장점인데요. PDF 파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그 파일만 배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재료비 같은 것이 들지가 않습니다.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글을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30페이지만 있어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만드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전자책 판매 금액 이상의 가치만 전달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만족도는 높고 좋은 후기가 쌓이고 지속적인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크몽이나 타링, 유페이퍼 등 전자책 전문 플랫폼의 판매도 가능하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게는 5%에서 크게는 50%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책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은 그 과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역시 주제 선정입니다. 최대한 남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컨텐츠를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 영상에서 자세한 부분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다음번에 별도의 영상에서 초보자가 전자책 만들기 하는 방법 전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만 드리자면 텀블벅이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자책 만들기 시작 단계에서 제목이나 컨셉, 몇 페이지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내 전자책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초적인 내용을 보고 다른 분들이 미리 선구매나 기대평을 남기는데요. 이를 통해 나는 이 책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고 스스로 책을 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도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쓰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요즘 어린 초등학생들도 장래 희망이 유튜버 또는 블로거 또는 건물주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성공만 한다면 크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내 브랜드를 생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운영하시면 많은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광고 수익과 더불어 각종 협찬 등 부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유니크하고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TV는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많이 없는데요. 이 부분도 파이프라인으로 하나 추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손님을 유튜브에 많이 뺏기고 있다 보니 이를 대항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라서 수익 측면에서 좀 후한 편입니다. 유튜브보다 광고를 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고요. 광고당 단가도 괜찮은 편입니다. 적어도 네이버 블로그, 애드 포스트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크게 느낄 겁니다. 다만 네이버 TV는 브랜드를 키운다기보다는 네이버 검색 노출에 유리한 편이어서
때문에 각종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면 오랫동안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해서 보는 분들보단 검색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블로그도 네이버와 티스토리가 양대 산맥일 텐데요. 영상과는 반대로 블로그는 되려 네이버는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기에 좋고 티스토리는 광고 수익을 얻기에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만든다면 나의 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은 너무 사악한 반면 티스토리에 달 수 있는 구글 애드센스는 꽤 수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보신다면 티스토리를 열심히 하시고 브랜드를 키워 협찬이나 원고료 등 다양한 다른 확장성을 기대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가 적합합니다. 물론 둘의 특성이 이렇게 다른 만큼 둘 다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면은 어쨌든 꾸준히만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SNS 특성상 더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 한 가지를 정해서 관련한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시고 피드를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치면 테니스에 관련한 도움되는 피드 등을 꾸준히 올리시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팔로워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엔 결국 돈이 있습니다. 추후에 공동구매나 테니스 용품이나 레슨 소개 등의 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꼭 하나 구축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잘 만든 인스타그램 하나는 나중에 나의 다른 채널이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자책을 언급해 드렸는데 아마추어 테니스 30일 만에 마스터하는 훈련법이라는 전자책을 만드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전자책을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마지막 부업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또 운이 따라줘야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인데요. 정말 잘만 한다면 웬만한 기업 못지않게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다양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모이면 그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띄워줄 수도 있고 업체에 게시판 공간을 제공하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구매 진행이나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각종 공지에 소개 글을 작성해서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회원이 많은 카페를 단순히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큰 각오를 가지고 장기적인 항목으로 몇 년은 하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이버 카페는 기존의 수많은 카페와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카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선점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각종 TV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팬카페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관광지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 여행 정보 카페를 만든다든지 뭔가 신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무엇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생겨나고 있죠. 우리가 관심만 갖고 방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었지만 총 14개의 부업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업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가는 것을 찾으셨다면 여러분께서 실제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꾸준히 도전할 거고요. 또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새롭고 좋은 부업을 여러분께 꾸준히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노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문을 여는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